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까지 두둑하게 투자 전략 채워가는 시간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진행의 문자훈입니다. 자, 이제 연준의 긴축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더욱 짙게 깔렸습니다. 자, 뉴욕장에서는요, 통상 경기 침체 전조 현상으로 나타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더욱 그 우려감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국내 증시까지 덮쳤습니다. 오전장부터 하락부로 출발한 국내 증시가 여전히 약세인데요. 어제와 달리 대형주들 시장을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오르는 섹터는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상승하는 업종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눈여겨볼 만한 상승 섹터 바로 엔터 관련주, 오락문화 관련주들인데요. 자, 이제 최근 SM을 필두로 관심 이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오늘장 SM 같은 경우 경영권 분쟁 이슈가 더욱더 가중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하이브가 인수했다는 이런 공시와 함께 오늘 16.35%대로 뛰면서 현재 11만 4,500원 선으로 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와 함께 JYP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만에 영업이익이 5배로 껑충 뛰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장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승승장구 중인데요. 전장 대비 0.14% 상승한 72,800선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파라다이스도 거의 2%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큐브 엔터와 에이스토리는 각각 5%대 상승폭 유지합니다. 키스트는 거의 5% 가까운 상승률 유지하고 있고요. 펜 엔터도 3.45% 상승한 5,690선 체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하는 업종들 전반적으로 좀 많은데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이 1.82% 거의 2% 가까운 낙폭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휴마시스와 진단키트 계약 해지 소송전에 들어간 셀트리온 오늘 주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1.87%대 떨어진 16만 2,600원에 체결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유한양행은 1.5% 낙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웅제약은 17%대나 급락세 보이고 있고요. 대웅까지도 거의 1%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시장 상황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두둑하게 챙기시려면 마감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죠. 저희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는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장 시장 핵심 업종을 알아보는 시장 극과 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님 나와 있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시장 어떤 테마가 주요 흐름을 좀 차지하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업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세 업종 바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인데요.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많은 이슈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M 이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 좀 부각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0.75%대로 상승 중이고요. 이어서 카지노 관련주도 0.34%대 상승장입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주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카지노 섹터 오늘 어떤 흐름이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우주항공주도 0.53%대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약세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약세 업종 건설 기계 관련주인데요. 1.5%대 떨어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AI 챗봇 관련주들도 현재 3.58%나 떨어지면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태양광 관련주 오늘 1.68%대 떨어지면서 약세장 계속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또 리오프닝 관련주와 함께 또 재부각되고 있는 바로 카지노 관련주들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특히 한국과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 방역을 완화하는 추세로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카지노, 여행 등 향후 다시 한번 좀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번 살펴주시죠. 네, 아무래도 카지노 섹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실적 베이스로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 가장 뒷받침이 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그동안 이루어졌어요. 그중에서도 카지노라든지 엔터 섹터처럼 일단 실적이 크게 뒷받침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크게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든든하게 뒷받쳐주고 있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호재가 터졌습니다. 그동안 중국 노이즈 때문에 1월 달부터 해서 리오프닝 섹터 전반적으로 실적이 주가가 부진한 모습, 박스권 안에서 받치거나 아니면 주가가 좀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줬었는데 다시 한번 노이즈가 해소가 되면서 하나의 호재가 터지게 되면서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정부가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를 하는데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카지노 섹터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점은 일본 관광객들, 특히 일본 VIP 비율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VIP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에 따른 실적이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관련 부분에서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중국 관광객들에 한해서 좀 보게 된다면 중국 데이터를 보게 됐을 때 1월 PMI 지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내수 관광객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춘절 기간 동안에 이제 돌아다니신 분들, 이제 여행을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코로나 이전과 대비했을 때 약 80% 수준을 회복을 했고 특히 문화라든지 영화 관련 한 생활을 하게 됐을 때는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120%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카지노에 좀 국한을 지어볼게요. 카지노 관련했을 때 마카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매출이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코로나 이전이라든지 전년 대비했을 때 80%까지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일단 마카오를 봤을 때 중국인들이 카지노에 대한 수요가 있다. 특히 관련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 카지노에 대해서도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을 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카지노 섹터 성장은 이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 관광객들한테 더욱더 좀 관건일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카지노 하면요 외국인 카지노 이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파라다이스 좀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30% 이상 변동 공시가 나왔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년 대비했을 때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고 100% 넘는 매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드롭백이 1조 2천억 원대, 전년 대비했을 때 200% 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VIP 방문객도 전년 대비했을 때 200% 넘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관련해가지고 드롭백이 5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계속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카지노를 주를 보게 됐을 때 실적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드로백과 홀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드로백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홀드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드로백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드로백이 5조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 VIP 비율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화 기반해가지고 일본 VIP 비율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일본 매스에 대한 단체 관광객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일본인에 대한 수요도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세 업종 중에 카지노 관련주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약세 업종인 바로 AI 챗봇 관련주들을 한번 볼 텐데 최근 너무 큰 상승폭을 보였던 걸까요? AI 챗봇 관련주들 이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인데요. 이 AI 챗봇 관련주들 변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 바드가 오답을 제시했었죠. 그래서 이 구글의 체면을 좀 구긴 것도 물론이고요. 또 AI 챗봇 관련주 전반적으로 좀 파장이 확산이 조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데이터 솔루션도 낙폭을 키웠습니다. 반등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일단 AI 챗봇 관련주 1월 달에 정말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일단 1월 달에 가장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100% 그냥 아무 투자자한테만 물어도 로봇이라든지 AI 챗봇이다 보니까 사실상 2월 초까지 관련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 안에서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기술주들이 지금 구글 관련한 오류로 인해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도 영향 조금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라든지 AI 관련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AI 챗봇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좀 국한돼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 챗봇 관련했을 때 이벤트가 계속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이두에서도 3월 내에 챗봇 관련 이슈를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서치 GPT를 내놓을 예정인데 27일에서 28일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이벤트에 맞춰서 AI 관련주들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AI에 집중해서 육성을 좀 하겠다,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산업적인 성장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좀 더 사업을 극대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도 봤을 때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로는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연평균 7%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27년까지는 약 8조 원 이상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도 시장의 성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사모펀드라든지 새로운 투자처에서 새로운 부동산 투자의 대안처로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가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중장기적인 투자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일단 데이터 AI 전문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모아 데이터와 함께 데이터 센터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산업이 좋아지게 되는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AI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좋아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문 한번 써보셨나요? 아니요. 네, 써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네요. 네, 논문 쓰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SPSS 프로그램이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영업이익도 봤을 때 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의 산업적인 확대가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적인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정부 쪽에서도 AI 관련해가지고 육성을 하겠다, 뭐 투자를 하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데이터 솔루션 차트를 한번 보게 됐을 때 정배열 이쁘게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일단 상승했을 때 이 10선을 타고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 10% 가까이 되는 낙폭이 나오더라도 10선만 지켜주게 된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AI 챗봇 관련으로 데이터 센터 조금 살펴주시면서 현재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데이터 솔루션 언제든지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관련 이슈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핵심 강세와 약세 업종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팀장님께서 좀 주목하신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롯데관광개발을 가지고 왔는데 카지노 섹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실적 베이스로 작년에 성과가 나왔기도 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실적 베이스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 전용으로 카지노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인들 비중이 굉장히 높은 카지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쪽은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카지노이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 저는 일단 카지노 섹터를 봤을 때 일단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세 가지 모두 다 좋게 보고 있지만은 그중에서 또 우위로 보고 있는 게 롯데관광개발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중국 관광객 비율이 좀 높았던 카지노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수혜를 크게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4분기에 영업이익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점은 영업 손실이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인 관광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카지노 쪽에서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제주도 관련했을 때도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그리고 일본 했을 때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롯데관광개발을 보게 됐을 때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에는 거의 없었다. 거의 0에 수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의 관광객들이 점차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혜가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을 토픽 종목, 카지노주에서 토픽 종목으로 꼽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게 나오고 있고요. 일단 증권가에서 전망을 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 시점은 하반기부터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를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춘절 이후에 중국 아웃바운드가 재개가 된다면 1분기부터 손익분기점이 다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3월에 중국 양해에서 부양책이 나올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꾸준히 올라간다는 점 한번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15,000원 라인대에서 계속 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한 번 그리고 두 번 눌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실적에 대한 노이즈, 중국에는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계속 미끄러지는 모습 보여줬지만 일정 라인대 그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 노이즈가 있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지금 오늘 나왔던 호재로 씻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15,000원대를 뚫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매수가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5,000원대를 뚫어주긴 했지만 분할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14,500원에서부터 15,0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50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2,000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온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겠다 하는 게 바로 롯데 관광개발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중국 VIP 관광객들 좀 큰 수요 회복 기대감이 조금 불어오는 게 큰 장점으로 좀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라다이스에 비해서도 롯데 관광개발을 탑픽으로 좀 꼽아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롯데 관광개발 매수가는 14,500원에서 15,000원 선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 17,500원이고 손절가는 12,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 좀 나눠주셨는데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장 마감을 앞둔 이 시점, 내일장 개장 직후 수익을 안겨줄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레일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S인베스팅 코리아의 임혁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핵심 테마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내일 이제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주요 업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업종입니다. 떠오르고 있는 많은 업종 중에 과연 어떤 섹터를 짚어주실지 보겠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 관련주인데요. 사실 AI 연초부터 글로벌 관심사로 좀 떠오르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임혁 연구원님과 함께 자세한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I 관련주 좀 짚어주실 것 같은데 자, 이제 글로벌 주요 기업이 AI 챗봇에 좀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오픈 AI에 이어서 구글과 중국의 빅테크를 비롯해서 이 카카오까지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AI인데 당분간 뜨거운 분위기 좀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지 최근 이슈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요즘 시장을 좀 지배하는 업종이 있죠. 지난번에도 몇 번 공략을 했었는데 AI죠.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이제 시발점이 됐는데요. 챗봇 GPT라고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챗봇 GPT는 그 말 그대로 채팅으로 대화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 AI 챗봇 GPT가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미국 이사 면허 시험에 합격하는 사례들도 나와주고 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단 100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75점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챗봇 GPT가 또 굉장히 또 고평가되어 있다는 이제 그런 언급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2016년도에 또 알파고가 또 이슈가 됐었죠. 자, 알파고가 바둑의 지존 이세돌을 꺾으면서 AI 혁명의 충격을 좀 예고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당시를 보자면 그 당시에 AI 기술이 급격히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와졌었는데 자, 몇 년이 지났죠? 네,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기대감으로만 움직인 게 아닌가, 기대감이 좀 사라질 수가 있어서 투자에 좀 주의하라는 그런 이슈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좀 챗봇 GPT가 또 이용자 수가 100만 명에 이르고 또 지난달에 사용자 수가 이제 무려 1억만 명을 넘기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자, 그 큰 장점은 또 이제 챗봇 GPT의 큰 장점은 좀 생각을 정리해주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검색 포털이 해줄 수 없는 일인데, 자, 예를 들자면은 자, 2023년도 반도체 시장을 전망해달라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은 핵심만 짚어주면서 논리적인 설명을 내놓습니다. 자, 인간이 이 정도의 답변을 문장으로 내놓게 된다면 시간이 꽤나 걸리게 되는데요. 자, 어떤 이슈든 이렇게 척척 대답을 하는 점에서 현재 은행이나 증권사나 부동산에서도
뭐 쓰는 단순한 챗봇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르다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AI 챗봇이 기술력이 많이 좋아진다면은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직은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법률, 예를 들어서 뭐 법률 상담을 조금만 받아도 몇백만 원씩 나가죠. 큰 돈을 내야 하지만, 자, 챗 GPT의 질문을 하게 되면은 법률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판사의 경우에도 좀 재판을 받을 때 챗봇에게 질문을 하게 된다면 더욱 객관적인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만큼 위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에서 조만간 서치 GPT를 공개를 한다고 하고, 또 SK도 그 기존의 에이닷의 이제 멀티모달 기술로 이제 고도화해서 음성이나 뭐 제스처, 아니면 뭐 생체 인식 등을 접목을 해서 이제 그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구글의 맞대응으로 이제 바드를 내놨죠. 자, 구글의 맞대응하면서 바드를 내놨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맞대응을 하면서 바드를 내놨는데, 조금 모자른 답변을 이제 보이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좀 이어졌었는데, 자,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할수록 기술 발전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외에도 중국도 이제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이제 어니봇을 다음 달에 출시를 한다고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의 초대형 전자상거래 알리바바도 이 시장에 지금 챗봇 GPT 시장에 끼어들겠다는 그런 소식들도 들어오는 등의 또 글로벌적으로도 경쟁이 붙으면 기술력 강화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짚어드리자면은 앞으로 우리 산업에는 그 로봇이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나 뭐 인포테인먼트나 뭐 이런 것들을 AI 기술을 접목하면서 음성인식 AI도 기술력이 많이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아마도 AI 기술 없이는 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가 이제 다다르게 된다면은 그때까지를 좀 전에 이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또 AI 종목을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AI 또 AI 챗봇에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시장 주도하는 키워드 챗봇 GPT였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좀 이용자 100만 명 좀 돌파하는 모습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이 AI 업종 내에서 내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이 공략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입니다. 과연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AI 섹터에서 내일장 공략주는요, 바로 셀바스 AI입니다. 자, 셀바스 AI는 이명 연구원님이 지난 1월에도 공략을 해주셨거든요. 다시 공략주로 주신 겁니다. 좀 지난번에는요, 손절가와 목표가가 조금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오늘 일중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에는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오전장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12시를 넘어서 오후장에서 더욱더 그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2.76%대로 상승한 14,900원 선에 체결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구원님, 지난번에는 손절가를 1,950원, 목표가는 15,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수익을 좀 알려주실지도 궁금하고요. 이 글로벌 빅테크도 참전을 알린 현 시점에서 더 큰 상승세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많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뭐 AI 관련주 중에서 뭐 코난 테크놀로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도 많은데 왜 굳이 세바스 AI를 공략을 하냐면, 일단 중요한 점이 국내 1호의 인공지능 전문 기업으로 해서 24년간 HCI 연구개발로 이제 연구개발 기술 경쟁력을 이제 강화를 하고 AI 융합 제품화와 이제 다양한 도메인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HCI 연구개발이라는 거는 HCI는 일단 컴퓨터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음성인식, 그리고 뭐 음성 합성, 필기 OCR 등의 국내 대기업과 그리고 금융권, 공공기관, 그리고 병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AI 음성 기록 솔루션 셀비노트를 특허청에 공급을 했는데, 자, 이 셀비노트가 이제 어떤 기술이냐면, 예를 들면은 뭐 범인을 조사를 꾸릴 때 그 셀비노트를 이제 이용을 한다면은 그 범인이 이제 얘기하는 모든 그 내용들을 이제 셀비노트가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록을 하면서 그 기술을 이제 특허청에 이제 공급을 했다는 이제 그런 이슈도 나와졌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현재 음성합성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하게 필기 지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음성인식률이 무려 98% 이상인데,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뭐 애플에서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같이 이제 대화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걸로 검색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세바스 AI는, 이제 음성 인식률이 이제 98% 이상이라서 그만큼 받아들이는 기술력이 좋다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또 원천 기술 특허를 79건이나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이제 입증했다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 최대 매출을 또 기록을 했죠. 그 AI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성장세가 많이 돋보이는 그런 기업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연간 실적도 최대로 전망이 되면서 이제 세바스 AI 이제 앞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재무제표 상으로도 보시면은 뭐 20년도 이후에는 흑자 전환하고 이제 흑자 기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영업이익 말고 이제 당기순이익 부분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매출액 당기순이익은 그래도 뭐 전년도 대비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는 또 더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채 비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 이제 고금리 인상 시대에 이제 적응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 좀 긍정적이게 또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수급 상황을 또 본다면은 외국인이 또 2월 2일부터 이제 하루 빼고 다 계속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한 달치로 봤을 때는 그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이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모습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괜찮다. 자, 하지만 차트의 또 흐름을 본다면은 일단 12월 이제 작년도 12월 19일부터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격적인 시작은 1월 6일 날부터 시작이 됐죠. 이때부터 이제 관심을 많이 받게 되면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1월 6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시가가 이제 6,610원이었는데 현재 15,840원, 15,840원까지 또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조정받는 구간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AI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산업이 굉장히 이제 기술력도 굉장히 더 좋아지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섹터라고 저는 업종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이 일단 정배열을 하고 있죠. 121평선이나 61평선, 그리고 21평선, 그리고 현재 5일평선이랑 11일평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다시 조금 이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그래서 일단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난 후에 이슈가 이제 더 큰 이슈가 나와준다면은 더 이제 많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시초가에 좀 진입을 하셔가지고, 자, 손절가는 이제 13,700원 선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16,000원까지도 이제 잡아드리고 있는데, 일단 최고점인 이제 전고점이 15,840원을 그 부분에서 저항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일단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산업에는 협동 로봇이나 여러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의 앞으로 필수적인 기술력으로 주목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도 이번 이슈로 이제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시장이 흐름이 조금씩 나아진다면은 계속 이제 주기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할 수가 있어서 오늘은 세바스 AI 이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음성 임식률이 98% 이상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셀바스 AI를 좀 다시 한번 꼽아주셨는데 지난 1월에 이어서 2번이나 꼽아주시는 그 이유는 있기 마련이겠죠. 자, 이제 월요일장 매수가 16,000원 선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는 13,700원 선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 시장 주독할 업종과 시초가 공략 업종 또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의 이명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동시효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2,368선으로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장 대비 0.52%대로 떨어지는 상황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양 지수가 모두 뉴욕 증시와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약세인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가 펼쳐졌었는데 현재 외국인 오후장 들어서 매수 전환했습니다. 124억 원대 물량을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도 함께 매수 우위입니다. 5,810선에 현재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6,137억 원대 물량을 팔아내면서 지수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장인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0.48%, 0.95%대 하락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또 지수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1%대가 넘는 급락세를 보입니다. 1.57%대 떨어진 772선에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입니다. 기관은 2,262억 원, 외국인은 1,217억 원대 물량을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3,669억 원대 물량을 담으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은 혼조로 마감 예상되는데요. 에코프로비엠과 LNF 오늘 2차 전지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각각 1.45%, 0.4%대로 상승 중입니다. 마감도 이렇게 예상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나머지 업종들은 하락으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서울경제TV 포커스원의 이정수 전문가가 장 마감 이후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실 텐데요. 그렇다면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은 이 뉴욕 증시와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약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펼치다가 막판에 매수 전환을 좀 해줬었는데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일단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가 이제 시장이 조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오랜만에 처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아직 조정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오늘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아침에 했던 얘기입니다. 아침 9시 50분에 제가 실전 매매 정수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이거 시장 다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했던 얘기 뭐 안 믿어지면 아침에 방송 녹화 방송 올라갔을 테니까 돌려보시면 될 건데 미국 시장이 오늘 한 번만 더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다음 주 초에 조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가 있는데 차익 실현이 나오고 흔들릴 수가 있는데 흔들리는 거를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라. 종목들이 빠지겠죠, 당연히. 조정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종목이 안 빠집니까? 근데 작년하고 다른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작년에는 어떤 장이었냐면 종목이 10%가 빠져요. 우리가 반등을 기다리죠. 물타기를 합니다. 근데 또 10% 또 빠져요. 누적으로 20% 깨지죠. 그럼 반등이 나올 줄 알고 또 그래도 기다려봅니다. 근데 반등이 한 2, 3% 올라왔다가 또 10% 빠져서 마이너스 30%가 돼버려요. 그때서야 이제 종목들이 박살이 나고 이제 불안하고 이제는 이제 희망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빠지고 반등 조금 나오고 빠지고 이렇게 그렇게 막 수렁텅이로 떨어지는 그런 장이 작년 장이었다면 지금 장은 틀립니다. 지금 장은 어떤 장이냐면 10% 빠지면 10% 그대로 올라오고요. 20%까지는 안 빠질 텐데 20% 빠지면 20% 바로 올라올 겁니다. 지금은 그런 박스권 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갈 때 뭐하러 10% 빼질 때까지 갖고 있어요. 그렇죠? 뭐 소절하라는 의미는 아닌데
최대한 매수 타이밍을 잘 때려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자, 어떤 종목을 여기 있는 걸 샀어요. 10%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본전이죠. 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마이너스 10% 깨졌다가 본전되고 마이너스 10% 깨졌다 본전되고 먹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본전치기만 되는 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진폭이 생길 거라면 깨지기 전에 피했다가 아니면 이미 많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덜 빠질 놈을 들어가서 그 놈을 들어가서 먹을 때 팔고 또 빠지기 전에 또 현금화를 했거나 아니면은 좀 덜 빠진 쪽으로 교체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본전치기가 아니고 먹고 팔고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주초서부터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본격적인 단기적인 조정으로 들어갈 텐데 일단 주초에 흔들리게 되면 종목들을 좀 싸게 살 수 있게 노리는데 무턱대고 그냥 확 들어가면 여기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여기서 사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미 그려져 있는 차트니까 우리가 종목 살 때에서는 여기가 아니고 여러분 다 여기서 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이걸 모르니까 이게 주식이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최대한 잘 째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바닥에서 잡는 거는 어렵습니다만 최꼭대기에만 우리가 걸리지 말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좀 빠진다.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빠져갖고 우리나라 시장이 주초서부터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 분할 매수라든지 저점 매수라든지 천천히 내려올 때마다 뭐 살려는 뭐 전략을 가든가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냥 부탕탕 하고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10% 깨지고 손절하면 또 10% 올라가고 이게 가장 최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많이 흔들리게 되면 저점 매수 공략을 하되 최대한 좀 싸게 이렇게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흔들리면 다시 올라오는 장이라서 작년장하고 좀 틀리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오랜만에 오늘 종목들이 5%, 7%, 10% 이상 떨어진 종목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코스닥 종목들도 오늘 1,200개나 떨어지고 그래서 오늘 마치 작년에 그 하락장과 같은 그런 느낌의 종목들이 폭락하는 공포를 좀 주기는 했는데 제 예상이 맞다면 많이 빠진 것만큼 바로 또 들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다음 주 후반에서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막 무턱대고 그냥 고점에 있는 거 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빨랐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또 안 빠른 것도 있어요. 지금 위치에서 지금 정도면은 적당히 이 정도 내려왔으니까 저점 매수가 된다 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게 또 궁금하면은 또 이따가 소통방송 때 들어오시면 지금 정도서부터도 접근을 해도 괜찮을 만한 섹터가 어디인지 그거는 이제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너무 빨리 잡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잡는 게 초보자들한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오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이 안 빠지고 오늘 플러스가 나거나 뭐 그런 흐름이 나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은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으로 들어갈 건지 그러니까 더 싸게 살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은 그냥 될지도 모르니까 미국 시장을 잘 보면서 다음 주 매매에 잘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모레지라는 종목, 화장품주죠. 아모레지. 자, 중국 소비주들.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좀 흔들려서 그렇지, 아까만 하더라도 화장품주들이 정말 다 빨간색으로 다 강했는데, 지금 탄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화장품주들하고 여행주, 어제도 여행주 강했죠. 그다음에 화장품도 강했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러니까 내일이죠.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을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대부분 이렇게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근데 오늘 시장이 이제 흔들리면서 특히 인공지능 섹터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인공지능 섹터들이 9% 떨어진 애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6%? 막 되게 많아요. 5% 이상은 뭐 거의 대부분이 다 5% 이상 떨어진 것 같은데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5%, 8% 다 떨어지고 해서 저쪽 애들이 다 저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그냥 상태를 안 좋게 만드는 바람에 종목들이 폭락하느라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저게 또 많이 빠지면 또 좋습니다. 어쨌든 저쪽 애들이 떨어지면서 이쪽 애들이 움직인 거 이걸 가지고 순환매라 그래요. 시장에서는 그래도 강한 섹터가 있었다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카지노 관련주, 여행주, 그다음에 뭐 호텔, 관광,
그리고 화장품 이런 쪽들, 그리고 지금 오늘 뭐 상한가가 SMCNC 바로 이제 SM하고 이제 그쪽 이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SM의 이슈, 하이브, 그다음에 오늘 강했던 게 이제 키스트, 이제 SM의 자회사죠. SM하고 카카오 이렇게 이제 그 경영 그 적대적 M&A 뭐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그쪽이 강했는데, 글쎄요 다음 주도 그쪽이 계속 강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계속 그쪽이 강하다면 순환매도 그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아무래지는 좋긴 좋은데 이쪽을 이제 이렇게 떠인 상태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국 소비주를 공략한다라 그러면 다른 쪽들도 있잖아요. 중국 소비주가 꼭 요쪽만 있는 거 아니니까 화장품만 있는 거 아니에요. 화장품 내에서도 안 가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순환매를 노리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 여행주라든지 뭐 카지노라든지 뭐 게임주라든지 뭐 관광이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뭐 면세점이라든지 뭐 등등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또 딴 것들 있으니까 그 안에서 순환매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대장이 잘 살아있으니까 시장도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었다. 그래서 아무래지한테서 그렇게 느꼈다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 TV인데요. 아프리카 TV가 어제는 실적이 좀 별로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제 좀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보다 하이했다는 소식 때문에 살짝 빠지더니 오늘은 올해 하반기서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어쨌든 요게 저는 1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인데 조정받으면 사봐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에요. 수급은 되게 좋아요. 연기금이 맨날 사고요. 기관들도 많이 삽니다. 외국인들이 말 안 듣고 맨날 팔고 있는데 뭐 10만 원 넘어가면 왠지 외국인들도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차트의 모양이고요. 10만 원 넘어가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쨌든 1인 플랫폼 관련주지만 방송 콘텐츠에 엮이기도 하고 게임주에 엮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넘어가면 게임주들도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프리카 10만 원 넘어가면.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아프리카 TV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게 이제 1월 27일 날에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 전? 1주 전? 2주 전? 한 2주 안 될 겁니다. 한 열흘 전에 아프리카 TV를 1월 27일 날에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서 회복 종목으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79,900원에서 생각보다 많이 갔어요. 이 시가총액이 그래도 한 조 단위는 하는 종목이거든요. 1조 정도 하는 종목인데 19.5%. 오늘도 굉장히 강했죠. 근데 저는 이거 10만 원 갈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조정받아도 또 갈 거라고 보고 있고, 하여튼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어가는 이런 애들이 계속 움직인다면 시장도 크게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에 얘도 하나의 담당을 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이런 애들도 조정받으면 해볼만 합니다. 어쨌든 더 올라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시장 점수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80.5고요. 매수 포인트는 75.2. 중국 소비주들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오늘자 시장 점검해 주시면서 이 중국 소비재 관련주인 아모레G와 또 어제에 비해서 주가가 선방한 아프리카 TV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1월 27일 날 아프리카 TV 좀 제시해 주셨는데 매수가 79,900원이었습니다. 현재 19.5% 상승하는 모습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 도움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문자 샵 0082로 신의 한수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장중에도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의 신의 한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여전히 뉴욕 증시 이슈로 우리 증시까지 영향을 받았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장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장도 기분 좋은 이 투자 전략 원하신다면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죠. 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